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영화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굿바이 레닌의 시대적인 배경은 1989년도부터 90년대까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기 직전의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도에 개봉을 해서 그해 독일에서 최고의 흥행을 이루기도 했고 독일 영화 사상 두 번째 흥행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그 해에 유럽 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또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분을 수상할 만큼 아주 작품성도 뛰어난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성공한 이제 통일 영화로 이제 평가를 받는 영화가 이제 그 굿바이 레닌인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코믹스러운 영화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면 또 동독인들의 그 좀 뭡니까 정체성 상실에 대한 슬픔이 군데군데 묻어나는데, 헤어드레스 우리가 영화를 그 앞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조금 또 다른 풍이인데 참 정말 재밌는 영화이고, 그래서 꼭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이 굿바이 레닌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당시에 이 동독인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와 또 약간 노년 세대들 간의 어떤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어떤 세대 간의 차이,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세대의 편차가 큰 사회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동독 사회가 특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가지고 동독 주민들은 대부분 대체로 그 체제에 순응을 했습니다. 반발을 그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반발을 하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회주의라는 게 단순 이데올로기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좀 제의식에 대한 그 사과 표명에 좀 더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나치 과거에 대한 속죄로서 이 그 사회주의를 우리 가지고 이제 접근한 게 그 기성세대라고 보면, 근데 젊은 세대는 사회주의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감시체제로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독 공산당의 어떤 정치 선전을 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컨대 그 베를린 장벽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가로막는 어떠한 그런 부조리한 그런 충분히 이제 그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그 같은 동독사회 내부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의 이제 차이가 보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젊은 세대는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차후에 1989년도 민주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 동독의 젊은 세대들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젊은 세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인공 알렉스와 그의 어머니가 구축이 되어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1989년 10월 7일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 기점의 역할을 하는데, 동독 건국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같은 경우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시위에서 알렉스가 끌려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게 되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혼절을 합니다.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8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병원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동독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거의 통일에 인접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알렉스는 어머니가 깨어나서 이 바뀐 동독 사회를 보고 다시 쓰러질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동독 사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연극을 꾸며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 이제 쓰러진 어머니는 뭐 영화에서 보면 아주 열성적인 그 공산당원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가진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열성공산 당원이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신랑 알렉스 아버지가 이제 의사였는데 78년도에 이제 학회 참석차 서도에 가게 됩니다. 서도에 가서 이제 망명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을 잊기 위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네. 뭐 당으로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랑이 그렇죠. 망명을 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열성당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국가 최고 훈장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동독에 충성을 보이는 그런 인물로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래서 알렉스가 그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그 동독이 체제가 거의 무너졌고 서독이 흡수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머니가 또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어머니의 모든 것, 어머니 주의 모든 것을 이제 동독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요 장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굿바이 레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ie Zeit roch nach Veränderung, während vor unserem Haus ein überdimensionierter Schützenverein seine letzte Vorstellung gab. Zuvor hatte die 9. Tagung der Bitte Erich Honeckers zugestimmt, ihn aus gesundheitlichen Gründen von diesen Funktionen zu entbinden und ihm für sein politisches Lebenswerk herzlich gedankt. Herzlichen Glückwunsch! Ihr Schlaf verdunkelte den Abgang des werten Genossen Erich Honecker, Generalsekretär des ZK der SED und Vorsitzender des Staats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Heute Abend ist die Mauer gefallen. Mutter verschlief ein klassisches Konzert vor dem Rathaus Schöneberg. Und den Beginn einer gigantischen und einzigartigen Altstoffsammlung. Mutter schlief weiter, tief und fest. Sie verpasste meinen ersten Ausflug in den Westen und, wie einige Genossen, unbeirrt und pflichtbewusst, uns Arbeiter und Bauern schützten. Die Ohnmacht erlaubte ihr nicht, an den ersten freien Wahlen teilzunehmen. Sie verschlummerte, wie Ariane ihr Studium der Wirtschaftstheorie schmiss Guten Appetit und vielen Dank, dass Sie sich für Burger King entschieden haben. und ihre ersten praktischen Erfahrungen mit der Geldzirkulation machte. Der Schlaf ersparte ihr den Einzug von Arianes neuem Lover, Rainer, Klassenfeind und Grelettenchef. Die Möbel aus dem Schlafzimmer, die kommen dann runter in die Mieterbox. Ihr entging die zunehmende Verwestlichung unserer 79 Quadratmeter Plattenbauwohnung. Anfang Juni 1990 waren die Grenzen unser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ichts mehr wert. Mutter verschlief den Siegeszug des Kapitalismus. Ablösung! Bockerfix? Haben wir nicht mehr. Filinchen Knecke? Nicht mehr im Angebot. Ein Spreewaldgurken? Mensch, Junge, wo lebst du denn? Wir haben jetzt die D-Mark. Und da kommst du mir mit Mokafix und Filinchen? Über Nacht hatte sich unsere graue Kaufhalle in ein buntes Warenparadies verwandelt. Und ich wurde als Kunde zum König. Die sind aus Holland. 자, 첫 번째 주요 장면인데요. 이 이제 동독의 마지막 지도자였죠. 예, 호네크가 사임을 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독일 사회의 변화를 맞이하는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트럭이 연이어서 줄지어 지나가고 또 주인공의 누나는 버거킹 대학을 자퇴하고 예. 버거킹의 직업 체험차에 입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알렉스가 어머니를 위해서 옛날 동독의 어떤 상품을 음식을 사러 마트에 갔으나 동독 제품들이 다 없어지는 예.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그 우리 학생들도 영상의 모습을 봤을 건데 이 영상을 보면 이제 그 사회주의 색채는 이제 온데간데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상품을 봤을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자본의 물결이 이제 본격화 이제 네.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감독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독일이 통일된 게 서독 중심의 흡수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참 자본주의 또 시장 경제 체제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 한 사회에 침투할 수 있다,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또 반대로는 이 동독 주민들도 이 서독식 자본주의 또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과 어떤 뭐 열망 이런 것들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살아보지는 못했겠지만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 두 상품을 두고 가격 대비 어느 게 더 제품의 질이 좋았을까? 동독 주민들도 서독 걸 먹어보니까 뭐 좋았겠죠. 좋으니까 이제 동독 제품이 이렇게 사라지게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뭐 모든 면에서 그 다 동독 사회가 열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 동독의 화폐 교환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Die Krankengymnastik ist ja auch noch da. Einer von uns wird immer bei ihr sein, das schaffen wir schon. Die meisten Bürger der DDR haben bereits die Möglichkeit des bargeldlosen Umtausches ihrer Ersparnisse wahrgenommen. Die Frist läuft noch knapp 2 Wochen. Sie sollten sich also beeilen, denn, wie Michael Gorbatschow schon sagte, Entschuldigung? wer zu spä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das Kannst nicht mehr hören. Entschuldigung, können Sie das Radio bitte ein bisschen leiser stellen? Meine Mutter braucht Ruhe. Fußball-WM. Halt klar, Chef. Vor den Augen der gesamten Fußballwelt Kam echtes Geld. Während sich die meisten Bürger vor den Sparkassen der Republik mit gewohnter Geduld in lange Schlangen einreihten, suchten wir noch fieberhaft nach Mutters Sparbuch. Von allen ersehnt überflutete die D-Mark unsere kleine Menschengemeinschaft. Getauscht wurde 2:1, Deutschland gewann 1:0. Unhaltbar! Deutschland führt 1:0 durch Lothar Matthäus.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 혹시 그 차 안에서 깨가지고 건강이 우려될까 싶어서 이제 뭡니까 운전수하고 그 다음에 옆에 탑승자 보고 볼륨을 줄여달라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뭡니까 화폐 교환에 대해서 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2주 남았다라고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아이러니한 장면이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잘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알렉스와 그의 누나가 이제 뭡니까 어머니가 숨겨놓은 통장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화폐 도입까지 갔다는 것은 그 물리적 통합이 완전하게 지금 뭡니까 성숙 단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동독 마르크는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그 독일의 흡수 통일에 서독 흡수 통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트에서도 동독 제품들이 다 사라지고 서독 제품들로 대체가 되었고 화폐도 이제 동독 마르크가 통용이 되지 않는 시점이 머지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품과 화폐가 모두 서독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이 독일 통일이 서독의 흡수 통일 또 통일이라는 어떤 그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강제성, 마음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Mama, wir müssen da was mit dir besprechen. Das ist nämlich so. Wir wollten dich fragen, ob
Na, wir brauchen eine Bankvollmacht für dein Konto. Was ist denn los? Braucht er Geld? Nein. Nein. Es ist nur so, du kannst ja nicht mehr selber zur Bank gehen. Und da wäre es einfach besser, wenn du das hier unterschreiben würdest. Ja, und vielleicht am besten gleich. Aber war das nicht Zeit? Ihr verheimlicht mir doch irgendwas. Irgendwas Schlimmes passiert? Habt ihr Schulden? Mama, Vertrauensbitte, es ist wirklich sehr wichtig. Bevor ich euch mein gesamtes Geld überlasse, da darf ich doch wenigstens erfahren, wofür, oder? Na gut. Das sollte eigentlich eine Überraschung werden, aber wir haben eine Benachrichtigung bekommen. Aus Zwickau. Wir können unseren Trabant abholen. Schon nach 3 Jahren? Und dafür brauchen wir das Geld, das du zurückgelegt hast. Ihr denkt doch nicht, dass ich mein Geld auf der Bank hab. Ich hab's versteckt. Und wo? Wo? Ich hab's vergessen. Total vergessen, ist alles weg. Mama, denk doch mal nach. Vater kommt heute aber spät nach Hause. Findet ihr nicht? Das ist doch nicht so schlimm. Bald geht's dir wieder besser. 지금 이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그렇죠. 예. 난데없이 통장 달라. 네, 그다음에 그 권리위임장을 위임장까지 요구를 달라 하니까, 하니까 어머니 예. 입장이 섭섭하니까 어머니 이제 어떤 뭐 일이 벌어졌느냐 사고가 났느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네.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표하는데 이때 이제 알렉스가 재치 있게 이제 답변합니다. 어떤 답변하냐면 신청한 차가 3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계획경제라는 시스템을 네. 우리가 알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차가 이제 나왔으니까 가져가세요.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세요라는 이제 편지를 받았다는 네.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3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예. 네. 그런데 어머니 멘트 좀 더 우스운 게 3년 만에 그렇게 빨리 나왔냐라고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이야기라고 네,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돈을 들고 가면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보면, 대부분 예. 이제 신차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는데 이 지금 뭡니까? 차를 신청한 지 무려 3년 만에 네,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렇게 빨리 나왔냐는 말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3년 안에 차가 안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당시 이제 동족 그 경제가 마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뭡니까? 계획 경제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이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 네. 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장면과 이어서 보면 또 어머니는 이제 알렉스와 누나에게 통장에다가 돈을 예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예. 합니다. 그런데 예치하지 않은 현금을 어디다 숨겨뒀는지는 기억을 이제 못하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코마 상태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기억을 잘 못하고 기억을 있죠. 이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알렉스와 누나는 이제 아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환을 못하면 이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또 어머니가 열일공산당원으로서 또 당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고 훈장까지 수여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돈이 동독 마르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근데 이 동독 마르크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서독 마르크하고 1대1로 교환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당한 가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또 뭡니까? 그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아마 이 그 알렉스와 누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독인들의 정체성이 약간 이렇게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극 중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현금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을 하게 되죠. Jetzt weiß ich's wieder. Was? Wo ich das Geld versteckt habe. Im Wohnzimmer. In der kleinen Kommode, in der linken Schublade unterm Wachspapier. Und der alte Krempel hier mit einem roten Punkt drauf kommt einfach runter auf den Sperrmüll, ja? Wie ich das noch vergessen konnte. Hey, hier bin ich. Hallo. Und? Ja, hat sie es geschluckt? Ja, klar. Echt? Sie hat's wirklich geschluckt? Wenn ich es doch sage. So weit haben die uns schon. Schön habt ihr ganz ge... Die haben uns verraten und verkauft. Haben die uns. Und Shepard sind hier? Nein. Dafür haben wir 40 Jahre. Man könnte zum Beispiel ein richtiges Studio nachbauen. Und für eine Bluebox hat man ganz andere Möglichkeiten. Verraten und verkauft. Was machst du da? Und? Was sollen wir damit machen? Ja, umtauschen. Tut mir leid. Die Umtauschfrist ist seit 2 Tagen abgelaufen. Das ist aber ein Ausnahmefall. Ja, wir haben das Geld erst heute gefunden. Findest du es auch okay, wenn Sie 1:4 umtauschen oder 1:5 oder... Der Gesetzgeber hat leider keine Fristverlängerung vorgesehen. Und Bargeld hätten wir sowieso nicht umgetauscht. Das geht aber nicht. Da muss es doch irgendeine Möglichkeit Sie geben. haben mich ganz bestimmt verstanden. Die Zeit ist um. Deine Zeit ist gleich um, du Idiot. Das sind 30.000 Mark. Das war unser Geld, verdammte 40 Jahre lang. Jetzt willst du, Westarsch, mir sagen, das ist nichts mehr wert? Bitte verlassen Sie sofort unser Institut. Finger weg! Und was glotzt ihr so? Das war doch euer Geld! Finger weg! Ihr Arschlöcher! Spinnst du oder was? Ich fühlte mich wie der Kommandant eines U-Bootes der Nordmeerflotte, dessen kampferprobte Stahlhaut leckgeschlagen war. Kaum hatte ich ein Leck geschlossen, brach ein neues auf. Ariane versagte mir die Waffenbrüderschaft, der Klassenfeind hisste seine Colaflagge und ein frischer Westwind blies mir Mutters Ostgeld um die Ohren. Was soll denn das? Schrei mal. Und wozu? Du musst Luft rauslassen. Wie ein Ziellauf machen. Schrei einfach mal. Im Sommer 1990 überzeugte die deutsche Nationalmannschaft mit Planübererfüllung und wurde Fußball-Weltmeister. Und Mutter ging es immer besser. 그러니까 알렉스가 기쁜 마음에 그 동독 마르크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만은 은행에서는 단호하게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간이 지났으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다시 반이라도 네.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 뭐 아예 거절당하죠. 거절당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알렉스가 가지고 있던 동독 마르크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알렉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누나 이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울보노 토하잖아요. 그때 이제 알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완벽했던 유보트가 침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유보트는 이제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그렇죠. 독일이 그렇죠. 자랑하던 그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잠수함이 이제 침몰하는 그런 기분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알렉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빌딩에서 동독 마르크를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죠. 쫙 버립니다. 하늘로 날려버리는데, 이게 근데 다시 서풍이 불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맞는, 몸에 맞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게 서풍이라는 말은 뭡니까? 서독을 상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옥상에서 이제 큰 고함을 지르고 그 서독 사이에 억눌린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 이러한 모습이 이제 뭡니까? 동독인들의 어떠한 그 정체성 상실감,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뭐 덧붙여서 뭐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이 되면서 동독인들 중에서는 이제 이 흡수 통일을 반기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서독의 어떤 제도나 법이나 규칙을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실감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 장면에 보면 이제 그렇게 열받은데도 갑자기 축보가 탁 터지면서 좋아하는 장면을 바로 연이어 놓죠. 그죠? 왜 축보가 터지냐면, 이때 그 독일이 월드컵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결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독일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통합이 되고 나서 축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좋은 모습, 반응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또 뭡니까? 통일된 사회에 또 자신들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또 뭐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제 알렉스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통일 이후에 바뀐 지금 동독 사회에 대한 그 불만들을 쏟아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aber mühte mich wie ein Held der Arbeit ab, um bis zu diesem Tag in Mutters Zimmer eine allseitig entfaltete DDR wieder auferstehen zu lassen. Sind die Kreuzworträtsel schon ausgefüllt? Unberührte Jungfrau. Jetzt haben Sie meine Tochter auch entlassen. Von einem Tag auf den anderen. Danke, Wiedersehen. Dafür haben wir noch 40 Jahre. Ach, hört doch bloß auf. Das Fernsehballett wollen Sie jetzt auch abwickeln. Du hängst wohl nur noch vor der Glotze rum. Hm? Ja, um nochmal auf meine Mutter zurückzukommen. Das Problem ist, sie hat ja von der Wende nichts mitgekriegt. Beneidenswert. Ja, und sie feiert ja nächste Woche Geburtstag. Da wird sie sich über einen Besuch freuen. Habt ihr das jetzt wirklich verstanden? Ich will kein falsches Wort hören. Wie ist das mit den 20 Mark? Erst die Arbeit. Die ersten Geburtstagsgäste waren eingeladen. Andere mussten erst noch überzeugt werden. Denn viele aus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Werner Seelenbinder hatten sich plötzlich ins Private zurückgezogen. So auch Dr. Klapprath, einst Schulleiter und verdienter Lehrer des Volkes. Wir waren alle wertvolle Menschen. Nicht wahr, Alex? Ich habe deine Mutter bewundert. Sie sind ihr trotzdem was schuldig. 주위 동네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그 일단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각자 이제 지금 그 통일이 되어 가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독인들이 차별받는 모습이라든지 자신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그런 모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그 알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동네 주민들에게 어머니는 아직 장벽이 무너진 줄 모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주민 한 분이 참 부럽네라고 외치죠. 예, 그만큼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동독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느냐 싶고, 그다음에 또 알렉스가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과거 이제 어머니는 그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생일날 교장선생님 직접 샴페인도 갖다 드리고 선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은 쭉 보면 이제
뭡니까 술에 찌들려 계속 살게 그렇죠. 됩니다. 왜 찌들려 예. 살게 되냐면 동독 사회가 그립고 지금 현 사회 이제 불만을 술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한때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었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시절에는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통일되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나는 뭐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더라.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그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이 통일 이후에 구동독 출신의 어떤 엘리트들에 대한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높았던 부분들도 뭐 이 지금 장면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통일사에 대해서 동독인들의 있던 불만이 그 노골적으로 야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뭐 동독인들의 정체성 자존심은 통일되고 나서 당분간은 많이 구겨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